어느 나라나 고대 국가가 그러니까 원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4대 문명권에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볼 때 4대 문명권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실제로 이집트 문명은 시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같아. 근데 왜 그거를 구분을 해놨냐면, 유럽 사람들이 이집트를 유난히 좋아해요. 그 이집트 문명에 대한 공경이 있어. 그래서 구분을 해놨어. 애호 문화재 애호가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가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시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 문화가 인더스 문명에서, 인더스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파키스탄하고 인도 지역에서도 그 여러 가지 뭐 하라파 문화라던가, 그래서 모아헨조다로 그런 데서 시작을 했어. 근데 그 문화가 합쳐지는 시기가 나요. 합쳐지는 시기가 돼서 당시에 있었던 불교 문화와 힌두교 문화가 합쳐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게 기원 전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부터 이제 문화가 퍼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언제 흡수가 되냐면은,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봤으면 언제 흡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신라쯤. 어떤 계기로?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건축 문화도 불교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자기도 국악전공이 잘 알겠네, 원래 군립주 문화야. 건축물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군립주예요. 왕궁도 다 군립주야. 왕궁도. 네. 왕궁도 다 군립주예요. 초석이 없어. 초석을 놓을 이유가 없죠. 건물이라는 걸 오래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불교 문화가 들어오는데, 그 불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건축이 드러나는 건 아주 일부분이고, 국가에서 불교를 믿으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강요를 하는 이유는 왕건강하세요. 왜냐면 내가 부처고, 내가 왕인데 왕이 부처고,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네 다음 때 태어날 때, 윤회에서 다음에 태어날 때 너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나한테 알아. 왕궁을 지을 때도 부처님 모시는 것처럼 화려하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왕궁이랑 거의 비슷하겠지. 그래서 불교 문화가 왕궁의 건축이라서. 근데 왕궁 건축은 또 다른 관공서 건축에 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국에 또 민가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 문화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인도에 가서 굉장히 많이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남인도 갔을 때는 이번에 힌두야. 불교까지는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불교 문화로 인해서 건축 문화가 만들어지고, 건축 문화라는 건 결국은 공간 문화고, 공간의 문화고, 정신 문화, 공간 문화, 그런 것이 결국은 불교에서 왔는데, 불교가 만들어진 데가 인도니까. 중국은 사실 바톤을 넘겨받은 것 뿐이고, 인도에서 모든 문화가 실제로 왔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 우리가 받은 인도의 불교 문화라는 거는 인도의 본토에서 왔다기보다는 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가 합쳐진 간다라 문화에서 같이 온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 문화도 안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 작년 3월에 가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되게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시선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신전 같은 거 조성할 때. 근데 힌두교는 왜 봤냐? 인도에 가서 보니까, 나 지난번에도 못 느꼈거든. 지난번에도 북인도랑 동인도 갔을 때도 못 느꼈는데, 이번에 가서 불교, 인도에서 불교는 힌두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예요. 곁다리 종교. 응. 자이나도 사실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구분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구분을 안 하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네. 약간 그러니까 힌두교 신전에 가도 불상이 있고 네. 불교 신전에 가도 힌두교의 신상들이 있어요. 네. 그 지금 뭐 우리 우리 저 사원에 갔을 때 앞에 있는 사천왕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결국에 힌두교에서 다 온 거고 그런 게 힌두교 사원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모티브들이 지금 자기한테 내가 바로 설명을 못하는 어려운 인도 용어와 관련된 그런 모티브와 증거들 이미지가 이 힌두교 신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힌두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의 정신세계와 불교의 건축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고 불교의 건축세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건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네. 근데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불교 건축을 설명할 때 이 건축의 연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게 되게 많아. 이 부제는 왜 어디서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이게 조성 이런 게 없어. 우리나라는 인도상에 다 있는 거야. 인도 사람들 설명할 때. 그래서 힌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사실 우리 건축 문화를 이해하려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인의 전형세계와 한국인의 DNA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문헌으로 남겨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걸 논문 쓰면 사이코 소리를 내서 이단이다. 이거는 다 인정해. 그 인도 아까 얘기했던 박사님도 다 마찬가지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근데 동아시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다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어로 보면서 이렇게 많이 변형이 된 거예요. 변형이 돼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역사인식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의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 듣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를 하는 거를 되게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런 나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그 어떤 정신적인 여러 가지 DNA가 어디서 왔는지가 궁금하고 그걸 알아내야 정말 진정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으로 그냥 계속 찾는 거지.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찾아서 뭐고? 왜? 굳이 왜? 근데 굳이 왜 그걸 당신이 해? 그렇지. 근데 저 제 와이프예요. 나는 왜? 그게 네. 그게 내 재미예요. 네. 그것이 나를 흥분시키고 그것이 이렇게 계곡생을 하고 힘들고 왜 한양도성에 왜 가는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문화재를 찾아다니고 작사를 다니고 그 재미냐.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인도가 결혼적으로 많은 인도에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어. 인도까지 가요. 중국은 통로일 뿐이야. 그리고 되게 재밌어. 일본의 신사 있잖아요. 힌두교랑 되게 비슷한 거야. 되게 신기해.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네네. 하잖아. 그리고 신의 정체가 되게 중구난방이잖아. 여러 명이고 그리고 정해진 예배 시간이나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모든 것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일본의 그 신사를 지키는 정문 있죠. 도리도 인도에 가면 토라나라고 있거든요. 토라나에서 그대로 형태도 거의 비슷하고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홍살문인데 홍살문은 또 도리보다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사실 가깝지도 않지. 배 타고 오면 일본이 더 가깝다. 홍살문은 그게 이제 중국으로 가면 해방이 되는 건데 그런 흔적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원형이 된 게 토리가 되는 거야. 토리나 중국의 인도의 토리나. 근데 그게 남인도에 가면은 굉장히 여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찰에 갔을 때 그 불상 위에 보면 닷집 같은 거 있고 네네네. 화려하게. 우물천장 있고 예. 막 그런 거 막 긋잖아요. 예. 이거 있는 거예요. 이거 우산이야 우산. 근데 앞으로는 이 역사나 문화재 공부 자체가 나는 학교에서 배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은 사실 자료가 너무 많아요. 난 주로 보는 자료가 위키피디아예요. 위키피디아 보면은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를 한국말로 검색하면 잘 안 나오고 영문으로 예, 예. 뭐 부리와스와다 사원을 검색한다 그러면 영문을 찾아가지고 영문을 검색하잖아. 책만큼 나와. 그리고 각도 다 달려 있어. 그리고 전 세계의 석학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정리해 놓은 게 나오고 사진 자료 다 링크 다 걸려 있고 물론 영문을 바로 국문으로 만든 거라서 얘기가 좀 이렇게 애매하긴 해. 근데 그거는 답사를 한번 갔다 온 다음에 그걸 보면은 뭔 얘기인지 나와. 대충. 그러니까 거기는 천장 이런 식의 표현을 안 하거든요. 천장이나 뭐 지붕 이런 표현을 전혀 안 써. 뭐 시카라 막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처음에는 그 시카라가 뭔지 모르잖아. 여기서 자꾸 시카라가 뭐야? 그러니까 시카라도 부르는 게 지역마다 다 달라. 지역마다 다 틀리고 뭐 성소, 뭐 사당, 사원, 뭐 신사, 뭐 부르는 것도 이제 번역을 하니까 다 틀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갔다 온 다음에는 머릿속에 이제 공간이 정리가 되니까 그걸 내가 다 바꿔. 그러니까 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내가 갔다 온 느낌을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번역하는 작업이 좀 걸려. 그거는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절대 원형은 아니고 중국도 그냥 지나고는 길일 뿐이지. 그러니까 중국까지 보고 나서 우리의 원형은 중국에 있다 얘기하는 거는 내가 보는 세상 전체 그런 바보는 없는. 근데 왜 이제까지는 그렇게 퍼졌냐? 중화 중심의 어떤 이름이 약간 중화 중심의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옛날 사람들은 중국까지 가서 그 자료 보는 게 편하니까 얘기하기도 좋고 왜냐면 선생님들이 거기까지는 가잖아. 근데 저기까지는 안 가도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 얼마나 어려워. 그리고 자기도 알겠지만 만약에 논문을 쓰는데 범위가 고고학 논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쓰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석사 논문이 다 그냥 나는 석사가 남한강 유역의 신석기 문화야. 굉장히 잘못된 논문이 제목입니다. 남한강 유역의 신석기를 비교하려면 남한강 그러니까 한강유 북한강하고 나는 북한강하고 남한강을 비교해. 그런 식은 안 돼. 보려면은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 중국의 신석기 문화, 아시아 신석기 문화를 먼저 대략적이라도 본 다음에 거기서 남한강 문화를 봤었어야 돼. 근데 나는 누가 그런 걸 가르쳐줄 적이 없어. 가르쳐줄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 그래서 나는 북한강하고 남한강을 비교한 SNU 대학의 논문들을 보고 내가 조사한 빗살무늬 토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좋은 논문인 거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튼튼하고 바닥이 두꺼워야 이게 쫙 쓰는데 바닥이 워낙 지각이 좁은데 이게 무슨 제대로 보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는 보기 싫다는 거지. 넓게 보는 가운데서 넓게 봐야 디테일한 것도 보이는데 근데 인도 자료들 보면은 우리 인도의 문화는 실제로 그리스 로마랑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다 써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거 찾아서 그건 여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화인데 그거를 바꿔줘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세대의 문화재 숙제 물론 이 숙제를 푼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진 않는데 그렇겠죠. 예. 아이고. 예. 잘해놔야지. 예, 저는 그렇게 이제 그러시군요.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안 그러면은 나한테 대안을 제시하라 이거야. 뭐
왜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러면은 아 이건 사실 한반도에 뭐 옛날 청동시대 어디서 왔다 가든가 나한테 증거 제시하라 이거야. 없잖아. 그렇죠. 증거로 얘기하자 이거. 논문으로 얘기하지 말고. 왜냐면 논문 다 거짓말이야. 나 그거 있다. 금성문들 있죠. 금성문도 거짓말 되게 많은 거 알죠? 금성문 거짓말 되게 많아. 왜냐면은 자기가 만약에 신라시대 사람이야. 아니 어디 가문에 높은 사람이라고 쳐. 근데 누구한테 금성문 하라고 시켰어. 자기가 이제 쓴 글로 해가지고 나 최종환은 사실 되게 변태고 저기 달라붙으면 되게 많이 나쁜 놈 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칭송만 해야지. 나 같은 사람 나 사실 이런 위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꼭 쓰겠지. 사실 그 새끼 되게 나쁜 놈. 내가 이 교훈이라는데 막 방해나고 막 이런 거 막 쓸 거 아니야. 결국엔 금성문이라는 건 다 구라야.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건 문화재입니다. 다만 문화재는 바로 뭘 얘기해주질 않아. 그냥 항상 보고 넓게 보고 그래야 답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네. 그런 거겠죠. 한양고등도 사실